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밤 사이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4명과 3명씩 추가됐습니다. 기존 감염 경로와 관련해 격리 중이었던 확진자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 밤 사이 확진자 발생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 광주에서는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1명을 빼고는 모두 지역 감염사입니다. 신규 확진된 4명 가운데 2명은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입니다. 격리해제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광주교도소 수용자 가운데 확진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1명은 이미 확진자가 여럿 나온 골프 모임 관련입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해외 유입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밤사이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나주 2명과 담양 1명입니다. 나주 확진자 2명은 기존에 다수의 감염자가 나왔던 식자재 업체 관련입니다. 1명은 초등학생인데요. 앞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2명에 이어 밤사이 또 다른 자녀가 확진된 겁니다. 다른 1명 역시 식자재 업체 관련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담양의 확진자는 어제 발생한 광주 확진자의 가족인데요. 광주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들어갔던 광주에 이어 전라남도도 오늘부터 2단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카페는 시간에 관계없이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연말 모임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영암에 있는 한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나주와 순천의 야생조류 피해 사체와 분변 등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영암의 거점 소독시설로 차량이 들어섭니다. 지난 5일 영암에 있는 한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소독하고 있는 겁니다. 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들은 기계 안으로, 살아있는 닭이나 병아리를 실은 차들은 직접 사람이 소독해야 합니다. 출발하는 농장에서 지역에서 한 번, 또 출하하는 농장 그 지역에서 한 번, 그래도 한 번씩 하고 또 갈 때도 또 똑같이 하고, 그래서 4번씩 해야 되니까 그것도 소독이 번거롭고. 영암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영암을 드나드는 모든 축산시설 관련 차량은 소독해야 하는데요. 이것뿐 아니라 AI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10km 이내에도 26곳의 방역 초소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영암에서 발생한 AI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의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50여만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AI가 발생한 마을은 지난 2017년과 14년에도 발생해 그동안 방역 활동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닭, 오리 등 가금류 면적은 전국의 54%. 이 가운데 영암과 나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번에 발생한 농장 하나에 그치고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차단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나주와 순천만의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AI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 처벌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희양사고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요즘처럼 수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더 위험한데요. 수색 구조에 취약한 드넓은 바다에서 안전수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민간 해양구조대를 곽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꼬막 양식업자 정병률 씨는 지난해 가을 해경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근 해상에서 낚시 선박이 전복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인 정 씨는 곧바로 배를 돌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낚시객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배 위에 매달려 있었죠. 유속도 세고 배도 침수할 이게 놓여 있고 뒤집힌 배에 접안을 해가지고 한 사람씩 배에다 실었죠. 지난달 여수 초도 해상에서는 낚싯배가 암초에 충돌해 침몰하자 인근에 있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9명을 무사히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특성상 해경에 사고 신고가 접수돼도 현장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온이 낮은 때에는 구조 시간이 생사를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바다 곳곳에서 조업이나 양식업을 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와 무전, 통신 등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구축하고 모집 인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 관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2018년 320명에서 올해 59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 참여율도 올해 전체 사고 148건 가운데 28%를 차지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시 응급처치 및 수색기법 등 각종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생업도 뒤로 하고 현장으로 향하는 민간구조대의 희생정신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오늘 기온에 비해서 추위가 더 심한 아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더 낮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은 10도를 밑돌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옷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전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은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불기 시작한 찬바람 덕분에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높은 곳들이 많은데요. 체감온도가 더 낮아서 춥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영광이 5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여수와 순천 8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진도와 완도 8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7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다소 높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인 뒤 주 중반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영광군 군남면 양덕 1, 2 주민들이 13만 2천 원, 군남면 동월 1, 2 주민들이 8만 6천 원, 동월 1, 2 주민들이 8만 원, 대덕 4, 2 주민들이 6만 8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영광군 군남면 설매 3, 2 주민들이 6만 4천 원, 양덕 4, 2 주민들이 5만 원, 나주시 남평읍 광촌 3, 2 주민들이 7만 5천 원, 평산 1, 2 주민들이 8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한평군 대동면 덕산 4리 내덕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운교 1, 2 주민들이 15만 원, 덕산 3리 진재효 이장이 10만 원, 해운 경로당 회원들이 5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수능시험 가채점에서 전남대 의예과는 281점, 조선대 의예과는 276점 안팎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시 교육청 진학분석팀의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대학교별 지원 가능 가채점 점수는 전남대 인문계열 244점에서 204점 안팎, 자연계열은 281점에서 197점 안팎이었습니다. 또 조선대학교는 인문계열 207점에서 120점 안팎, 자연계열은 276점에서 120점 안팎, 광주교육대학교는 241점 안팎, 광주과학기술원은 265점 안팎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늘 예정된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정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어제 열린 15차 본교섭에서 여러 쟁점 가운데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지만 핵심 쟁점인 잔업 30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교섭을 재개해 재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내일 부분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 연내 해결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며 연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